안녕하세요. AI가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과연 어때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여러분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보고 또 그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오해인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진짜 목적에 대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오해부터 시원하게 깨부수고 가겠습니다. 여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역할은 하고 나와 있죠. 흔히들 그냥 의견 내는 자문기구 아니냐, 아니면 뭐 학교장님 돕는 보조 역할 아니냐 하시는데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세 번째.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심의자라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 나누러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 전체 책임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판단을 내리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자라는 거죠. 이 무게감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게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핵심 기능이 뭔지를 좀 더 명확히 해봐야겠죠? 여러분의 진짜 업무, 바로 이 깊고 의미 있는 심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의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심의는요, 그냥 서류 훑어보고 도장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출된 안건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과연 이게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 실행 가능성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는 핵심 과정이에요. 이 차이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왼쪽처럼 그냥 규정은 다 지켰네 하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건 심의가 아니에요. 진짜 심의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학교 교실에서, 정신없는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하루하루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까? 이걸 따져보는 거죠. 현장성이 생명입니다. 그럼 심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계획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여지는 없나? 그리고 혹시 우리가 못 들은 다른 목소리는 없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심의를 훨씬 더 날카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도 좀 벅찰 때가 많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판도를 바꿔줄 새로운 조력자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시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죠. 책임은 더 무거워졌죠. 그러면서 결정은 또 빨리 하라고 하죠.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정보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한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심의, 효과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AI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AI가 여러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의 과정을 돕고 더 탄탄하게 강화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보조 도구입니다. 구체적으로 AI가 뭘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첫째, 막 수십 페이지 되는 두꺼운 안건 있죠? 그걸 순식간에 핵심만 딱 요약해줘요. 둘째, 복잡한 내용 속에서 뭐가 진짜 문제고 쟁점인지를 구조화해서 한눈에 보여주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만들어줘서 토론의 질을 확 높여줍니다. 준비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AI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AI는 윤리적인 판단은 못합니다. 또 법적인 책임이나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은 언제나 바로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AI는 최고의 조언가이지 결정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AI라는 든든한 조력자 덕분에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 학교의 미래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요, 학교 안에 덩그러니 떠있는 외딴 섬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학교 참여 구조의 심장,
바로 중심 허브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돈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지속 가능성은 바로 이 세 가지. 신뢰, 참여, 그리고 합의라는 사회적인 자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깊이 있는 심의가 바로 이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현장을 심의하고 참여 거버넌스를 조직하며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공적 기구다. 이 정의 마음속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의 미래는요,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게 협력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새로운 역할과 도구를 가지고 그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준비 다들 되셨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